연말 대청소를 하다 책장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버려도 되겠지. 혼잣말을 하며 먼지 쌓인 상자들을 꺼내던 중이었습니다. 책장 맨 아래 허리를 굽혀야만 보이는 그 자리는 아버지가 한 번씩 오실 때면 중요한 물건을 두시던 자리였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잊고 가신 걸까요? 그렇게 그 물건은 우리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겉표지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주 들여다봤다는 뜻이겠지요. 표지 한쪽에 연필로 적힌 이름을 보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잠깐 그대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첫 장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년 계획. 날짜를 확인하자 올해도 작년도 아닌 이미 몇 해 전의 연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한 해를 통째로 이 수첩 한 권에 담아두셨던 것 같습니다. 순간 괜히 남의 일기장을 훔쳐본 것 같아 다시 덮을까 하다가 그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크고 거창한 목표 대신 짧은 문장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이사하면 한번 가보기. 같이 밥 먹기. 한 달에 한 번. 괜히 잔소리 줄이기. 읽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계획이야? 괜히 웃음이 나왔지만 웃고 나서도 수첩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계획 같은 걸 적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계획 세워봐야 다 틀어져.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은 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한 장을 넘겼습니다. 1월. 감기 조심. 매일 산책. 2월. 아들 생일. 케이크는 초코. 미리 문자 보내지 말 것.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제 생일을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미리 문자 보내지 말 것이라니. 아버지는 왜 이런 당부를 스스로에게 남겼을까요? 손가락이 저절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3월. 아들 회사 근처 맛집 찾아보기. 점심 한번 같이. 4월. 건강검진 받기. 결과 아들한테는 괜찮다고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숨기려 했다는 건 아버지에게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해 봄에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연말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수첩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다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5월. 어버이날. 카네이션 받으면 좋아하는 척. 그 문장 옆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해마다 보낸 카네이션을 받으면서도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 아버지는 그 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 아들 승진 축하. 저녁 사주기. 비싼 데 말고 편한 곳. 저는 그해 6월에 승진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 그래, 잘 됐다. 짧게 답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 없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수첩에는 이미 축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식이 많아서요. 나중에 한번 뵐게요. 나중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7월. 휴가 때 연락 안 하기에 푹 쉬게. 8월. 폭염 조심. 아들한테 물 많이 마시라고 문자. 그 문자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 오후 회의 중간에 울린 휴대폰을 보니 아버지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더운데 물 많이 마셔라. 저는 네, 알겠습니다. 답장만 보내고 다시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 8월 계획표에 미리 적어두셨던 겁니다. 수첩을 넘기는 손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9월. 추석. 성묘. 같이 가자고 하지 말기. 바쁘면 혼자. 저는 그해 추석에 회사 일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 괜찮다. 혼자 다녀올게.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바빠서 못 올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실망하지 않으려고 혼자 가는 것을 계획에 넣어두셨던 겁니다. 10월. 환절기 감기 조심. 아들 옷 얇게 입는다고 했으니 잔소리 참기. 잔소리 참기. 그 5글자가 유난히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걱정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려고 애쓰셨던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 아버지의 관심을 잔소리로 받아들였을까요? 11월. 김장. 아들, 냉장고 작다고 했으니 조금만. 그해 가을 아버지가 담근 김치 두어 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농담처럼 물었더니 냉장고 작잖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수첩을 보니 아버지는 제가 무심코 한 말 하나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연말 바쁠 테니 먼저 연락하지 말 것. 새해 되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늘 바빴습니다. 회사 업무 마감에, 송년회에, 각종 모임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즘 정신 없어요.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알겠다. 하셨습니다.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지만 불을 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첩 뒷장에 뭔가 더 적힌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계획이 아닌 다른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월 산책 15일만 함. 너무 춥다. 2월 생일 문자 참았는데 전화 받자마자 축하한다고 해버림. 3월 점심 아들 바빠서 취소. 다음에 4월 건강검진 혈압 조금 높음. 약 처방받음. 말 안함.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까지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은 하나같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산책은 절반도 못했고, 생일 축하는 참지 못했고, 점심 약속은 취소됐고, 건강검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5월 카네이션 받음. 기뻤음. 그 짧은 문장 옆에는 작은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6월 승진 축하. 못 만남. 축하 문자만 보냄. 7월 아들 휴가 때 정말 연락 안 함. 잘 쉬었으려나. 8월
물 많이 마시라고 문자 보냄. 답장 옴. 9월 추석. 혼자 다녀옴. 어머니 산소 깨끗했음. 10월. 감기 걸림. 말 안함. 아들도 감기 걸렸다길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가을에 감기에 걸려서 아버지에게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약 먹고 푹 쉬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버지도 감기에 걸려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11월 김장 조금만 담갔는데 아들이 적다고 함. 웃었음. 12월 아직. 거기까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12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이 수첩이 적힌 그 해의 12월은 이미 몇 년 전에 지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달의 계획을 끝까지 적지 못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새해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계획. 1월 작년보다 더 자주 연락하기. 2월 아들 생일. 올해는 직접 만나서 축하. 3월 산책 매일 하기. 건강해야 오래 보니까. 그 아래로 빈칸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새해 계획을 세우다가 멈추셨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만 적고 더 이상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멈추셨을까요? 너무 많은 계획이 지켜지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저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하셨을까요?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아버지께 전화하지 않습니다. 일찍 주무시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의아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건강해요. 그럼 무슨 일 있냐? 저는 손에 든 수첩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해 계획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이제 무슨 계획이 있겠냐? 하루 잘 지나가면 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수첩 속 아버지와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계획도 없으세요? 계획 세워봐야 다 틀어지더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편해.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올해 제가 아버지 만난 게 몇 번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 몇 번 됐나? 설날, 추석, 한 서너 번. 4번. 1년에 겨우 4번. 그것도 명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였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빴죠? 바쁜 건 알지.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야. 그래도 너무 못 뵌 것 같아서요. 괜찮다. 네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저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 갑자기? 네.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갈게요. 에이, 굳이 올 것까지야. 연말인데 바쁘잖아. 안 바빠요. 내일 꼭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달력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12월 30일.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빈칸으로 남아있던 12월 계획란에 저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적을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왔을 텐데 오늘은 그냥 왔습니다. 아버지가 또 오지 않아도 된다. 하실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아버지.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정말 온 거니? 깜짝 방문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얼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들어와라. 밥은 먹었냐? 아직요. 같이 먹으려고요. 거실로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햇볕 냄새가 섞인 아버지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뭐 먹을래? 밖에 나갈까? 아니면 집에서 뭐 해 먹을까? 집에서 먹어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별거 없는데 김치찌개나 끓일까? 좋아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래된 텔레비전,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시계. 그런데 책장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서 수첩을 꺼낸 그 자리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김치찌개를 끓여오셨습니다. 먹어라. 김치가 좀 오래됐는데 괜찮을 거야. 맛있겠어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얼큰하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별일 없지. 산책은 하세요? 가끔 날씨 좋을 때 건강은요? 괜찮아. 약 먹으면 되니까. 약.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약이요? 혈압약. 나이 들면 다 먹는 거야. 수첩에 적혀 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4월 건강검진, 혈압 조금 높음, 약 처방받음, 말, 안암. 언제부터 드셨어요? 몇 년 됐나? 별거 아니야. 몇 년. 저는 아버지가 언제부터 약을 드셨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아니, 약 먹으니까 괜찮아. 걱정 마. 아버지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버지가 말리셨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너 바쁜데 빨리 들어가. 아니에요. 오늘은 시간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저는 거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셨습니다. 뭐 볼까?
뉴스.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아버지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시다가 한 프로그램에 멈추셨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제주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주도 가보고 싶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가보셨어요? 옛날에 한번 내 어머니랑 어머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또 가보고 싶으세요? 글쎄, 이제 혼자 가봐야.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표에는 여행이 없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계획조차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내년에 같이 가요. 뭐? 제주도 같이 가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에이, 네가 무슨 시간이 있어? 만들면 되죠. 바쁜데 괜히. 안 바빠요. 정말로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뉴스 이야기. 하지만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계획. 1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2월 아버지 생신 직접 찾아뵙기. 3월 같이 산책, 건강 챙기기. 4월 병원 검진 함께 가기. 적다 보니 계획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5월 어버이날 카네이션 말고 같이 밥. 6월 여름휴가 같이 계획. 7월 제주도 예약. 8월 아버지 집 에어컨 점검. 9월 추석 성묘 같이. 10월 김장 함께 담그기. 11월 겨울 준비 난방 점검. 12월 새해 같이 맞이하기. 1년치 계획을 다 적고 나서 한참을 그 글씨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계획들이 다 지켜질까요? 어쩌면 반도 못 지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처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12월 31일, 저는 아침 일찍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오늘 저녁에 뵐게요. 오늘 또 네, 제야의 종소리 같이 들어요. 그래. 알겠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종각에서 타종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다 갔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게요. 새해에는 뭐 할 거냐? 아버지랑 약속한 것들 다 하려고요. 약속. 제주도 가기, 같이 산책하기, 검진 같이 가기.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다 할 수 있을까? 할 거예요. 꼭.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와 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1, 12.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 그래. 너도.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뭔데? 제가 어제 찾은 건데 아버지 거죠?
아버지는 수첩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시더니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냐? 책장 밑에 있었어요. 그래, 오래됐네. 왜 이런 걸 쓰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수첩을 넘기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쁜 거 아니까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이렇게라도 적어두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응, 네 생일도 중요한 날들도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잊지 않으려고 계획을 적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못 지켰네. 아버지가 수첩을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저도 이제 계획 세웠으니까요. 같이 지켜요. 저는 제 수첩을 꺼내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글씨를 천천히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도 다 지킬 수 있을까? 노력할게요. 아버지도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계획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때로는 지켜지지 않고, 때로는 잊히고, 조용히 포기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된 수첩 속에 남아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 전하지 못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올해가 끝나기 전 아직 미루고 있는 한 사람은 없으신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밥 한 끼,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1년을 버티게 하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